우리는 늘 같은 현실을 반복해서 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같은 생각, 몸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같은 감정, 그리고 어김없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결과를 바라면서도 과거의 정서와 기억에 묶여 동일한 진동수로 살고 있다. 이 영상은 그 고리를 끊는 법을 다룬다. 핵심은 이렇다. 우주는 당신이 말로 무엇을 원한다고 주장하는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이 존재하는 상태, 지금 발산하는 에너지와 주파수를 반영한다. 당신의 낡은 자아가 하나의 주파수라면 그 주파수는 계속 같은 종류의 사건과 사람, 기회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단순한 시각화나 긍정 확언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어제의 상처에 붙들려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물리학은 관찰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 하나를 두 갈래의 좁은 틈으로 쏘아보면 측정하지 않을 때는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전자가 파동처럼 여러 가능성으로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느 틈을 지나는지 관찰하면 무늬가 사라지고 입자처럼 행동한다. 관찰과 측정이 결과를 변형시킨 것이다. 과학계는 의식 자체가 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관찰의 조건과 맥락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있다. 이 영상은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은유와 실천적 틀로 제시한다. 당신의 의식적 관찰, 당신의 내적 상태가 당신의 경험을 선택하고 고정한다. 그렇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바로 관찰하는 주체, 즉 당신의 상태다. 해답은 새로운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미래의 자신과 진동을 맞추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가능성의 영역에서 파동처럼 열려 있다. 관건은 그 주파수에 자신을 정렬시키는 일이다. 오늘 당신이 유지하는 감정의 품질,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 몸의 긴장과 호흡의 리듬이 모두 하나의 주파수로 묶인다. 이 주파수가 곧 당신이 관찰하는 세계의 렌즈가 된다. 여기서 시작하자. 지금 당신은 어디에 진동을 맞추고 있는가? 늘 부족함을 가정하는 생각, 늘 불안과 경계로 몸을 채우는 호흡, 늘 과거의 상처를 재생하는 무의식. 그 상태 그대로라면 시각화는 견고한 과거의 벽에 부딪혀 반사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태를 바꾼다. 몸과 마음의 공명을 바꾸고 관찰자의 자리를 이동시킨다. 이 영상에서는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 공명과 진동의 원리, 뇌과학의 무의식 작동과 기억 재구성, 그리고 후성 유전학이 말하는 환경과 의식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까지 통합해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성경과 베단타의 오래된 가르침을 통해 과학이 아직 언어화하지 못한 지혜를 같은 방향으로 정렬시키겠다. 당신은 곧 변화 그 자체다. 관건은 증명하려 하기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다. 해결의 첫 열쇠는 관찰자 효과의 실천적 해석이다. 당신이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상태로 주목하는지가 경험을 선택한다. 뇌는 매 순간 대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카메라가 아니다. 예측하고 선별하는 의미 생성 기계다. 과거의 정서적 기억과 신념이 현재의 감각 정보를 편집한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현실을 산다. 이때 당신의 주파수는 단지 은유가 아니다. 신경계의 진동 패턴, 심장과 뇌의 리듬,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근육의 긴장도, 호흡의 주기, 모두가 동조하며 하나의 상태를 만든다. 물리학에서 공명은 진동수가 맞을 때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현상이다. 삶에서도 같다. 당신이 미래 자아의 정서적 서명과 공명할 때 관련된 기회와 관계가 가장 빠르게 연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결정과 반응의 압도적 비중이 자동화된 패턴에 의해 좌우된다. 반복된 정서 경험이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고 결국 몸이 마음이 된다. 어떤 말이 트리거가 되어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굳고 생각은 방어적으로 흐른다. 이 모든 것이 의식적 결정보다 앞서 일어난다. 그래서 시각화나 확언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머리로는 나는 풍요롭다라고 말하지만 몸은 여전히 결핍의 화학을 순환시킨다. 이 불일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주는 지금의 존재 상태를 반영해 동일한 종류의 상황을 되돌려준다. 후선 유전학은 환경과 경험이 유전자 발현을 바꾼다고 말한다. DNA 서열은 같아도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지는 달라진다. 스트레스는 염증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안정과 연결감은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 발현을 돕는다. 명상과 호흡, 의미 재구성이 염증 표지자를 낮추고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 발현을 조절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즉, 당신의 내적 환경이 세포 수준의 현실을 바꾼다. 이 변화가 일정 기간 축적되면 사고방식과 감정의 기본선이 변하고 결국 행동과 선택의 품질이 달라진다. 이것이 눈앞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영성의 전통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베단타는 너는 그것이다라고 말한다. 원하는 것과 원하는 자신이 이미 하나라는 통찰이다.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다. 즉, 믿음은 단지 소망이 아니라 존재의 모드다. 당신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현실의 실체로 응고시킨다. 과학과 영성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지점의 손가락을 뻗고 있다. 그 지점은 바로 관찰자의 상태, 존재의 주파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서 당신의 정체성과 무의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반복적 자기서사와 감정의 맥락으로 구성된다. 나는 늘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 뒤에는 나는 늘 이렇게 느낀다라는 감정 습관이 있다. 이 감정 습관은 과거의 결정적 순간들에서 형성된다. 거절당했을 때의 두려움, 실패했을 때의 수치, 논쟁에서 느꼈던 분노. 이 감정은 그 사건 자체보다 오래 남아 신경계의 기준선이 된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그 반응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무의식의 자동성이다. 기억은 고정된 파일이 아니다. 기억은 불러올 때마다 재구성된다. 불러오는 순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창이다. 감정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뇌는 생존 모드로 진입해 새로운 가능성의 지도를 닫는다. 전전두엽의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이 약해지고 편도체가 주도권을 쥔다. 그래서 변화하려 할수록 몸이 과거로 되돌린다. 변화는 두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 몸의 상태를 안정시켜 유연한 뇌 네트워크를 열어준다. 둘, 기억을 다시 불러올 때 새로운 의미와 감정으로 재저장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낡은 자아의 주파수가 약해지고 새로운 자아의 공명이 강화된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 여전히
과거의 감정에 붙들려 있으면서 미래를 상상한다. 이때 상상은 회피가 되거나 보상 판타지가 된다. 몸의 주파수가 과거에 고정되어 있으면 뇌는 그 상상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동기 회로를 차단한다. 반대로 몸이 안정되고 확장된 상태에서 미래를 리허설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적인 설계도로 인식한다. 기본 상태가 현실을 선택한다. 이제 당신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4단계의 의식 전환 의식을 제안한다. 이 의식은 낡은 자아의 주파수를 내려놓고 미래 자아의 주파수로 자신을 고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일상의 루틴으로 심을 때 현실이 가장 짧은 길을 찾아 재배열된다. 1단계. 주파수 점검과 고백 조용한 공간에서 10분을 확보한다. 오늘 하루 가장 자주 떠오른 생각 3가지를 적는다. 그 생각들과 함께 올라온 대표 감정 3가지를 적는다. 예를 들어 불안, 짜증, 무력감 같은 단어로 구체화한다. 몸의 어디에 그 감정이 머무는지 느껴본다. 가슴의 압박, 목의 긴장, 복부의 수축처럼 신체 감각으로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현실을 관찰하고 있다. 이 고백은 부정이 아니라 인식의 빛이다.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관찰자의 자리로 한 걸음 물러난다. 에너지와 주의의 초점이 반응에서 관찰로 이동한다. 2단계. 생리적 리셋과 심장뇌 동조 의도적으로 몸의 주파수를 바꾼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더 길게 내쉰다. 길게 내쉬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안전 신호를 보낸다. 심장 박동을 느끼며 가슴 중앙에 주의를 둔다. 고마움이나 따뜻함 같은 정서를 작게 불러온다. 멋진 사건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3분만 해도 심장과 뇌의 리듬이 동조되기 시작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 상태는 전전두엽 기능을 회복시키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 이것이 주파수의 빠른 재정렬이다. 3단계. 기억 재구성과 의미 재설계 한 가지 오래된 기억을 의도적으로 불러온다. 너무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트리거되는 작은 기억이면 충분하다. 그 순간의 자신을 마음속 화면에 불러오고 지금의 성숙한 자신이 그 장면에 들어가 그때의 자신에게 다가간다. 그 아이 또는 그때의 나에게 말한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 장면에서 필요한 경계도 그어준다. 상대가 한 행동은 상대의 한계였음을 분명히 한다. 감정이 올라오면 호흡으로 품고 장면 전체에 따뜻한 빛을 확장한다. 이때 뇌는 기억을 다시 저장한다. 트리거의 강도가 낮아지고 새 의미가 신경망에 연결된다. 이것이 무의식의 언어로 쓰는 새 서사다. 4단계. 미래 자아 고정과 행동 앵커. 이제 12개월 뒤에 자신을 현재 시제로 서술한다. 나는 어떤 아침을 맞이하는가? 내 호흡은 어떤 리듬인가? 내 몸은 어떤 감각을 기본선으로 갖는가? 나는 돈과 관계와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명사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와 감각으로 묘사한다. 다음으로 오늘 당장 실행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한다. 예를 들어 아침 2분 심장 호흡, 이메일을 보내며 몸의 긴장을 풀고 미소를 떠올리기, 하루 한 번 친절을 먼저 베풀기, 그리고 물리적 앵커를 만든다. 반지나 손목의 촉감, 스마트폰 잠금 화면 문장,
책상 위 작은 돌처럼 손에 닿는 사인을 정하고 그때마다 미래 자아의 감각을 불러온다. 몸이 그 감각과 동조할 시간을 매일 쌓는다. 이 네 단계는 단순하지만 깊다. 물리학적으로는 관찰자의 조건을 바꾸는 행위다. 심리학적으로는 기억 재구성과 습관 회로 재배선이다. 후성 유전학적으로는 스트레스 유전자 발현을 낮추고 회복 유전자 발현을 돕는 내적 환경 설계다. 영성적으로는 너는 그것이다라는 선언의 실천이다. 이제 이 원리를 더 깊이 확장해 보자. 많은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장애물은 생각과 감정의 불일치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다. 이를 나는 불협화라 부른다. 불협화 상태에서는 시각화가 과거의 화학과 충돌한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서적 합주를 맞추는 것이다. 심장과 뇌의 동조는 이 합주의 핵심이다. 심장은 전신의 전자기장을 내보내고 그 리듬은 뇌와 몸의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 심장 박동이 매끄럽고 질서정연할 때 뇌의 신호도 안정되고 유연해진다. 감정적으로는 안전감과 연결감, 감사 같은 정서가 이 리듬을 만든다. 불안과 분노, 수치 같은 정서는 반대로 리듬을 분절시키고 뇌를 단기 생존 모드로 만든다. 미래 자아와 공명하려면 먼저 심장 리듬을 정렬시키는 일상적 연습이 필요하다. 3분 호흡, 미세한 감사, 가슴 중심주의 간단한 이완 스캔. 이 작은 연습이 당신의 기본 주파수를 바꾼다. 뇌파도 바뀐다. 깊은 명상에서 보고되는 감마 동기화는 대규모 신경 네트워크의 협력을 보여준다. 이는 다양한 뇌 영역이 하나의 패턴으로 묶여 새로운 통합 인식을 만든다는 뜻이다. 명상 숙련자들에서 이런 리듬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이 상태에서 시각화한 미래는 뇌가 하나의 통합된 청사진으로 등록한다. 중요한 점은 감정의 품질이다. 미래를 상상할 때 결핍을 보상하려는 절박함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평온하고 충만한 감정을 선택한다. 이것이 파동의 위상 정렬을 만든다. 생각과 감정이 위상 맞춤을 이루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 궤도로 떨어진다. 여기서 물리학의 공명 원리를 다시 떠올려 보자. 공명은 힘을 덜 들이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한다. 바이올린의 혀는 특정 주파수에 즉시 반응한다. 당신의 삶도 같다. 당신이 미래 자아의 정서적 서명을 정확히 재현하면 관련된 기회와 사람, 통찰이 훨씬 적은 마찰로 연결된다. 이 연결은 종종 우연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우연을 잦아지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안정된 주파수다. 우주는 소리 없이 정밀하게 반응한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결국 당신의 존재를 반영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하루 중 얼마나 오래 과거의 감정, 화학에 젖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몸의 신호를 재설정하는가? 나는 미래 자아의 감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정된 상태에서 리허설하는가? 여기서 당신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빈도, 그리고 품질이다. 매일 여러 차례 1분에서 3분의 마이크로 리셋을 실행해보자. 회의 전, 메시지를 보내기 전, 식사 전, 심장 호흡으로 두세 사이클만 동조를 맞추고 내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대표하는지의 감각을 부드럽게 불러온다. 작은 빈도들이 큰 누적 효과를 만든다. 후선 유전학적 관점에서 이 누적은 중요하다. 짧은 개입이 반복되면 염증 반응의 기본선이 내려가고 회복과 성장 경로가 강화된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집중력과 의사결정의 명료도가 올라가며 정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주관적 느낌을 넘어 생물학적 토대의 변화를 동반한다. 생물학이 변하면 생각은 덜 싸워도 된다. 이렇게 변화는 올바른 순서로 진행된다. 몸이 열리고 마음이 확장되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이제 내 일상에 심는 구체적 통합 방식을 제안한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험해보자. 아침, 눈을 뜨면 먼저 몸의 감각을 스캔한다. 목, 가슴, 복부를 천천히 느끼며 3번 길게 내쉰다. 감사할 것을 아주 작게 하나 떠올린다. 이어서 미래 자아의 오늘 하루를 90초 동안 리허설한다. 어떤 태도로 이메일을 쓰는지, 어떤 몸가짐으로 문을 여는지,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만나는지, 감정의 질감을 선명하게 느낀다. 낮. 알림을 설정해 3시간마다 90초 심장 호흡을 한다. 알림에 나의 정체성 문장을 짧게 적어둔다. 나는 평온하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같은 간결한 문장으로 읽는 순간 몸의 감각이 바뀌는 문장을 선택한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자세를 펴고 미소를 아주 작게 만든다. 몸의 신호가 마음을 이끈다. 저녁. 오늘 4가지를 점검한다. 내가 과거의 화학에 빠진 순간은 언제였는가? 무엇이 트리거였는가?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회복했는가? 내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잠들기 전 3분간 기억 재구성 연습을 한다. 작은 기억 하나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 재저장한다. 수면 중 뇌는 이 재구성을 통합한다.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자. 영상을 멈추고 60초 동안 호흡하자.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더 길게 내쉰다. 가슴 중앙에 주의를 두고 감사의 따뜻함을 아주 작게 불러온다. 그리고 이 문장을 낮게 속삭인다. 나는 지금 나의 주파수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당신의 오늘을 바꾼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정체성 문장을 한 줄로 적어보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겠는가? 공동의 장에서 선언된 정체성은 더 쉽게 강화된다. 변화를 해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의심과 시험이 있다. 며칠간 자라다가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당신의 평온을 흔드는 날, 주변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시험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가오는 순간, 이때 많은 사람이 결론을 내린다. 역시 나는 변하지 않나 보다. 그러나 이것은 신경계가 새로운 기준선으로 재설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스윙이다. 다음의 원칙으로 그 구간을 통과하자. 첫째, 후퇴처럼 보이는 날은 통합의 날이다. 몸은 새로운 경로를 만들며 에너지를 재배치한다. 무기력이나 혼란이 올라오면 실패가 아니라 성장 후 피로라고 이름 붙인다. 이름 붙이는 순간 낙인이 해체된다. 그날의 루틴을 단순화한다. 2분 호흡, 따뜻한 샤워, 짧은 산책. 심박을 낮추고 안전 신호를 보낸다. 둘째, 의심이 올라올 때 증거를 찾지 말고 감각을 바꾼다. 의심은 감정 상태의 해석일 때가 많다. 몸이 긴장하면 생각은 비판적으로 흐른다. 먼저 어깨와 턱을 풀고 긴 내쉼을 몇 번 반복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승리의 증거를 떠올린다. 오늘 단 한 번의 선택이 달라졌던 순간, 단 한마디의 말이 부드러웠던 순간, 미시적 증거를 수집하라. 뇌는 이 축적을 토대로 자기 개념을 업데이트한다. 셋째, 주변의 불일치에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주파수를 바꾸면 관계가 재정렬된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다가온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렬이다. 안전을 위해 과거의 드라마를 반복하는 관계를 포기할 용기를 가지자. 경계는 사랑의 다른 형태다. 성경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한다. 새 주파수는 새 열매를 맺는다. 넷째, 시간의 감각을 재교육한다. 우리는 즉각적 강화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변화는 지연된 보상을 요구한다. 최소 21일, 더 깊게는 66일을 한 사이클로 바라보자. 매일 동일한 시각의 루틴을 실행하면 뇌는 그 시간에 그 상태를 자동으로 준비한다. 이 자동화가 목표다. 의지 대신 설계로 간다. 다섯째, 유혹과 트리거를 설계로 이긴다. 늦은 밤의 휴대폰, 알림의 폭격, 끝없는 스크롤링은 당신의 주파수를 과거로 끌어당긴다. 물리적 환경을 바꿔라. 침대 옆에 휴대폰 대신 책을 두고 알림을 묶어서 특정 시간에만 확인하고 작업 공간에 심장 호흡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사인을 둔다. 의지는 환경을 이기기 어렵다.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의지의 소모가 줄어든다. 여섯째, 영적 관점을 호흡과 결합하라. 베단타가 말한 너는 그것이다를 매일 짧게 명상하라. 이것은 너는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원하는 것과 하나라는 의미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끌어오는 통로다. 이 믿음을 머리의 화건이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훈련하라.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충분하다. 내쉴 때 나는 나눌 수 있다. 간결한 감각 문구로 몸을 설득하라. 신앙과 과학은 이 지점에서 손을 잡는다. 안정된 심장 리듬과 따뜻한 정서는 곧 믿음의 생리학이다. 일곱째, 메타 관찰 능력을 키워라. 생각을 바꾸려는 싸움 대신 생각을 관찰하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나라. 관찰은 자동 패턴을 약화시킨다. 이때 자신을 꾸짖지 말라. 판단은 과거의 화학을 강화한다. 대신 호기심으로 묻는다. 지금 내 몸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가? 이 질문은 방어를 해체하고 통찰을 연다. 이제 마무리하자.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 당신은 새로운 자신으로 존재하면 된다. 우주는 당신의 말을 반영하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의 존재를 반영한다. 오늘 당신이 한 호흡, 한 선택, 한 미소가 미래 자아의 주파수를 현재로 당겨온다. 물리학은 관찰이 결과를 바꾼다고 말한다. 뇌과학은 반복이 뇌를 바꾼다고 말한다. 후성유전학은 환경이 유전자의 노래를 바꾼다고 말한다. 영성은 너는 그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손가락이 한 점을 가리킨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상태, 실천을 제안한다. 오늘부터 7일간 4단계 의식을 매일 실행하라. 아침 10분, 낮 3분, X 3회, 저녁 10분. 현실이 어떻게 재배열되는지 직접 관찰하라. 결과를 일기에 기록하라. 작은 변화라도 구체적으로 적어라. 7일 뒤 이 영상으로 돌아와 댓글에 당신의 관찰을 나눠라. 그 경험은 다른 누군가의 전환을 촉발한다. 지금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다음 실시간 호흡 세션에 함께하자.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빠르게 정렬된다. 당신의 낡은 자아는 하나의 주파수였을 뿐이다. 그 주파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지나온 이야기의 잔향이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오른다. 첫 음을 울려라. 심장은 당신의 지휘자다. 호흡은 당신의 현악기다. 의미는 당신의 멜로디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선택한 조율로 응답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관찰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라. 그러면 세계는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